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 연재용이라고 합니다. 네. 오늘 오신 주 목적은 미백 때문에 오신 거고. 네, 맞아요. 전에 해본 적 있으세요, 미백 치료? 아니,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해봤어요. 네, 이게 오늘 찍은 엑스레이인데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네. 왼쪽이에요. 네. 비교적 치열이 고른 편이시고, 네. 네, 아래는 사랑니가 있어요. 맞아요. 네,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가 있고 언젠가는 빼게 될 겁니다. 네. 그리고 앞니 하나가 이제 맞아요. 유치가 있네요. 네. 지금 엑스레이 봤을 때는 뭐 충치라든지 큰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네. 네, 제가 입안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. 건드려 볼게요. 이 유치는 좀 흔들흔들 하는데 아파요. 네, 아프진 않으세요? 예. 제가 이갈이를 해가지고 안쪽이 막 많이 네, 걸려있죠. 네, 네. 잘 때 일을 가세요? 아니면 잘 때 갈아요. 잘 때? 네.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.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될 만한 충치나 이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. 네. 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갈이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네. 이제 정신이 있을 때 일을 가느냐, 자는 동안 일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나 접근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자는 동안 일을 간다라고 하면 네. 무의식 중에 가는 거잖아요. 장치를 끼고 잠을 자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네. 네, 이갈이 장치를 만들어서 끼고 자는 것. 네. 네, 이게 이제 하나 방법이 될 수 있고, 또 하나는 일을 간다라는 거는 자는 동안 내가 이 씹는 우리 얼굴에 이제 씹는 근육이 여러 가지 있는데, 예를 들면 여기 귀 앞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이를 앙 물면은 불룩하게 튀어나올 거예요. 네. 씹는 데 작용하는 근육에 보톡스를 맞는 것도 방법이 네. 될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그 턱보톡스 말씀하시는 거죠? 네네네. 그건 맞는데도 그렇다고. 미백과 관련해서는 네. 치아의 색상이 노랗진 않아요. 네. 네네. 보통 치아의 색상이 이 정도 컬러가 됩니다. 보통 네. 20대는 이 정도 네. 가깝고 30대, 40대 넘어가면 조금 더 노란기가 돌기 네. 시작해요. 그래서 한번 대보면서 같이 볼게요. 네. 이렇게 대보면 보통의 20대 정도의 치아 색상에 가깝긴 하세요. 네. 아래는 조금 더 노란기가 있고 네. 특히 유치가 맞아요. 유치색이 더 조금 어두운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유치와 영구치의 어떤 성분의 차이, 조성의 차이 때문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보통 하는 미백 치료는 이 치아 표면에 침착된 색소, 그러니까 네.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네. 하는 그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색소가 치아 표면에 이렇게 묻어서 조금 더 색을 어둡고 노르스름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그거를 화학적으로 이제 일종의 표백을 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뭐 이를 갈아내거나 밝게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만큼 이제 부작용도 별로 없어요. 유일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그 표백제의 성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가 좀 시릴 수 있어요. 네. 근데 보통은 다시 돌아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미백 치료를 하는 동안 중간에 이가 좀 시리고 가민한 증상이 있다. 그러면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중단을 하고 나머지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을 간격을 두고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얼마나 하얘질 수 있느냐라는 네. 건데 보통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단계에 한 단계 정도씩 조금 차이가 납니다.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나 이런 화보나 이런 데서 보는 하얀 치아, 그거는 사실 자연 치아에서 나오기 힘든 색깔이에요. 그래서 인위적으로 뭘 갖다 붙이거나 해서 나오는 색상이고 잇몸 쪽이 약간 노란기가 도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치아 색상이고 어떤 그 톤이 완전히 하얗게 변하진 않지만 지금보다 조금 밝아지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. 한번 해보시고 전후 사진 저희가 찍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유치는 어지 않아서 빼게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가 궁금한 게 유치 위에다가 뭘 씌워가지고 영구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시술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유치가 있는 사람들 중에. 근데 쟤는 너무 약해서 안 되겠죠? 그러니까 보통 유치가 흔들리고 빠지는 거는 밑에서 영구치가 올라오면서 너는 이제 일을 다 했으니 물러나라라고 신호를 주기 때문에 유치가 흔들리고 빠지는데 유치 밑에서 영구치가 안 나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유치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잘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저 앞니 같은 경우는 밑에 영구치가 올라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워낙 짧고 약해서 흔들흔들한 상황이다. 저기다가 뭘 씌워서 모양을 개선하는 거는 사실 앞으로 얼마나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빼게 될 시기가 금방 올 거기 때문에
우리가 앞니가 송곳니와 송곳니 사이에 4개가 있어요. 네. 위아래. 얘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네. 얘네들이 이제 이 앞으로 약간 모인 네, 맞아요.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럼 요거를 뺐을 때 네.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네, 네.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아. 첫 번째는 교정적으로 엉구치 하나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채우는 치료를 하는 거죠. 네.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교정적으로 요 치아를 배열을 맞춰 놓고 하는 게 더 결과가 네. 좋을 거고요. 브릿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브릿지를 통해서 옆에 있는 치아의 배열이나 어떤 공간을 어느 정도 수정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브릿지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 굳이 교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아, 네. 그럼 옆에 이 공간들은 씌워서 모양을 다시 만드는 아, 거죠. 예. 그 가지런하고 빈틈 없는 형태로. 그래서 브릿지를 했을 때의 장점은 교정하고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그 시간과 비용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네.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 네. 단점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이들을 이제 씌우기 위해서 네. 삭제를 그러니까 깎아야 된다는 게 단점이 네. 되죠. 그러면 사진 찍고 네. 진행할게요.